자, 이번 시간은 7번 가정부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7번인데, 명식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유. 계유일주들이 부부궁이 좋지 않습니다. 이게. 일주가요? 예, 일주에서. 계유일주에서. 이게 이제 비 맞은 닭이라 해가지고 색정도 강하고 또 나체도화에 해당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근데 물론 일주 하나 보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 유금은 뭐냐면 우리가 술병으로 보기도 하고 술잔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걸 갖다가 불교와 연관된 글자로 보기도 하고 유금을 스트레스의 의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유금은 원래 스트레스 있잖아요, 그죠? 결벽증, 스트레스 이런 거. 왜냐하면 유시가 어떤 시예요? 그 5시에서 7시 사이잖아요, 그죠? 5시에서 7시 사이는 뭡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 퇴근할 시간이야. 퇴근할 때 되면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는 상태야. 아, 그 자식 김부장 그 자식 그 못생긴 게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죠? 아니면 뭐 박과장 그거는 말이야. 내보다 말이야. 얼굴도 더 못생겼던 말이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신윤의 월주가 아이고 이거는 요금이 하나에서도 결벽증이 있는데 아예 이건 아래로 그죠? 신유가 들었었네. 굉장히 날카롭네. 그죠? 유유자연살이네. 그래서 결벽이 좀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왕지에 아래로 지금 갔는지도 몰라요. 금이 무지무지하게 세네요. 그죠? 완전히 왕지네. 거기다가 일주는 얼류 봅시다. 얼류로 되어 있는데 이 얼류들이 보면은 배우자 이렇게 정착하기가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위 같은 우리 이렇게 바위 같은 위에다가 이게 잡초가 떠 있는 형입니다. 뿌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뜻이죠. 우리가 그 분재라든지 뭐 어디 그 화분 같은 데 보면 그런 팔죠. 그죠? 좋지 않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이 기신인 사람들이 수습을 안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집에. 그죠? 그렇게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이 용신인 경우에는 자 수습을 안 하는데 이러면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화분 같은 데 보면은 금은 숯 있죠, 숯. 그죠? 흑색은 우리 술을 나타내잖아. 그래가지고 화분을 갖다가 숯 있는 그런 화분은 수가 용신인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좋다. 수가 용신. 예. 왜냐 화분에 숯이 까맣잖아. 그 다음에 이제 화가 용신인 사람은 뭐라 해야 됩니까? 또 말이 나오거든요. 어째 됩니까? 화가 용신인 사람은 원래 원방각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천지인 얘기 들어봤죠? 원이 뭡니까? 천입니다. 하늘입니다. 하늘 모양 하나요, 수성씨? 동그랗습니다. 처음 알았죠? 그 다음에 땅 모양은 네모입니다. 사람은 세모,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 천지인입니다. 그래서 화는 뭐냐면 하늘을 나타냅니다. 하늘. 그죠? 하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화가 용신인 사람은 황토색 있죠, 그죠? 그 빨간색이나 황토색 원으로 된 화분, 그죠? 원으로 된 화분에 황토를 이렇게 집어넣은 그런 형태가 좋다. 아니면 그걸 안 넣더라도 그냥 황토색이나 빨간색에 가까운 그런 화분, 원으로 된 화분 이런 걸 갖다 장식용으로 놔두면 좋다 이런 뜻입니다. 화분 얘기로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다 했나? 목 남았네, 그죠? 목은 뭡니까? 얼목은 난이고, 간목은 우리 분재 있죠, 그죠? 소나무 있죠? 그런 걸 놔두면 좋다. 목화토. 토는 화토니까 금, 수 다 했네,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수술을 안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금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이런 사람은. 얼목은 뭐라 했습니까? 뇌라 그랬잖아요. 뇌, 그죠? 뇌인데
그 머리예요. 머릿속에 있는 뇌. 그죠? 머릿속에 있는 뇌인데 이 을목 아닙니까? 금이 너무 세가지고 광급기가 너무 세요. 그러니까 뇌를 갖다 친다는 뜻입니다. 이 신금은 편두통입니다. 또 경금은 두통이면 원래 관성을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이야 귀신. 응? 그래서 편관이 들어온 대운이 되면 뭡니까? 나이 많아서는 다 죽는다 그랬더라고요. 안 갑니까? 그죠? 사망 시기를 찍을 때 편관물이 오게 되면 죽는다 안 갑니까? 이해갑니까? 그리고 이 관성이 넘치는 사람들이 무속인들이 많고 관성이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많고 이 귀신 들리는 게 전부 관성 쪽입니다. 귀신이 전부 관성이야. 이해갑니까? 이 사람은 지금 관성이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세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뭡니까? 정말로 두통이나 아니면 정신병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시주는 병자네. 병자. 그래서 원래 관성이 이렇게 강해버리면은요 삶이 가시밭길입니다. 가시밭길. 한마디로 가시밭길 알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그 세상에 버림받은 팔자예요. 세상에 버림받은 팔자. 어디 가도 왕따야. 근데 자기는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어릴 때 같은 데 보면 막 왕따 당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거의 대부분 관성다공자들이에요.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어. 그냥 괜히 와갖고 남들 자기 때리고 괴롭히고 이래. 자기는 뭐 당연한 것밖에 없는데 자기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집에서 관성이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형제들도 자기를 형제를 안 봐. 형제들 중에서도 있잖아요. 그죠? 너무 자기 본인이 못났으면요 형제도 외면해 본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정도로 부모 형제한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남들을 오죽하겠어요. 자기 피부치한테도 그래 버림을 받았는데 남들한테는 뭐 그거 말할 것도 없지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정에 굶주린 사람들이 많답니다. 정에 굶주린 사람. 응? 정에 굶주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들이 조금만 잘해줘도 감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잘해주는데 뭐 감동이 나쁘냐? 그건 뭐 당연히 감동을 받아 맞는데 지나치게 그죠? 지나치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지나치게 믿어버린다든지 그죠? 그래가지고 그 남자를 위해서 뭡니까? 이상한 일을 당한다든지 아주 심하면 인신매매를 당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관성이 이렇게 많은 데다가 어릴 때 또 다시 관성이 아래로 들어붙다 이러면 여자 같은 경우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강간, 윤간 이런 말 들어봤죠? 이런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무섭죠, 그죠?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남자가 줄 서 있어요. 남자 줄 서 있어요. 평생 계속 대부분 보면 남자 사주에서 일지에 재성 편제를 깔은 남자, 여자 사주에서 일지에 편가를 깔은 여자는 이성이 끊이질 않는다 그랬거든. 이 사람은 거기다가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끊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 빠지고 나면 또 한 사람 기다리고 또 한 사람 빠지고 한 사람 너무 그러니까 이래 되면 그게 좋은 건가 몰라. 그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죠. 정신적으로 힘들었어. 아니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경우 나도 그래 됐으면 얼마나 좋겠다 이런 사람 있던데 보니까 근데 이렇게 된 사람들이 보면 자기 게 없어. 자기 게 남자는 그렇게 많은데 그죠? 그 다음에 남자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좋은데 이 사람이 임신을 했다는 사람은 남자들 다 도망가 버린답니다. 또 다 도망가 버려. 그래서
참 불행한 사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여자를 만나는 남자마다 의처증이 있는 남자. 또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그 시대에 가고 무슨가 하는 줄 알아요. 시동생까지 다 키우고 또 거기다가 홀 시어머니까지 받다. 일복이 들었다 그러나 뭐래? 일복이가 그게? 일복이 아니죠.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죠? 일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렇게 말이 있는데도 많이 하고 난 다음에도 그죠? 별로 더 좋은 대우를 못 받는다는 뜻이죠. 좋은 얘기를 못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남편 알고 뭡니까? 깡패지, 깡패. 이해갑니까? 신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목한테. 얼목이 가장 무서워하는 글자가 신금입니다. 바로 잘라버려 그냥. 가위로. 그죠? 난을 갖다가 이해갑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유자영산인데다가 자유파, 자유기, 자유파, 자유기, 자유파, 자유기. 이거 완전 트리플. 이 삼중으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병화가 여기 유일하게 떠 있는데 이 병화가 마침 이 건이 없네. 뿌리가 있었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텐데. 그죠? 건이 없어요. 왜 쓰지도 못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무슨 직업 하겠어요? 이거 보나. 술집해야 되겠지. 그죠? 자시에 불켜로 박제했다는 말이 병자시니까. 그죠? 그죠? 관성이 이렇게 많으니까 한 남자로 저게 안 되니까. 그죠? 술집 해가지고 술집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가정부라고 해놨는데 가정부 술집하다가 또 주인도 잘 못돼 이런 사람들 보면 꼭 밑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있습니다. 관성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우한 사람. 이 사람은 특히 이제 을목에서 유금일이 많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나 머리, 뇌출혈, 갑상선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특히 뇌출혈 같은 거. 을목이 뇌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깜빡이란 말 들어봐요. 깜빡이 알아요? 차 깜빡이. 그게 아니고 생각이 뭡니까 이거? 건망증 그죠? 건망증도 심하다는 뜻입니다. 아주 심한 경우는 뭡니까? 기억상실증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기억상실증. 우리 영화 같은 데 많이 봤죠. 그죠? 이 사람은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만큼 금이 센데 아무도 말해줄 글자가 없어요. 화도 못 말해주고. 이게 수도 지금 제대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저으로 뭐 반드시 이 사람은 화로 용신 잡아야 되는데, 그죠? 수도 이 사람이 도움이 안 돼, 별로 사실은. 안 그래도 추운데 지금. 신유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엄청 치우쳐져있는데. 그래서, 요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죠? 조금 사람들은 뭡니까? 내일 죽는 날이 있어도 오늘 희망을 잃지 않는 게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거의 없어. 그런데도 그 희망을 갖다 놓치고 싶지 않은 심정이 사람의 심리야. 그죠? 그래서 이 얼목은 자식한테 목숨 걸겠죠. 매달리가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자식이 잘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참 불공평하죠. 그죠? 이 사람은 자녀가 지금 너무나 금이 세고 너무나 지금 어두워요. 자기 혼자 물 위에 떠 있어요. 자녀도 잘못하면 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물이 뭐예요? 물. 아까 얘기했죠. 술도 될 수 있고 실제로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참 좋지 않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원래 유금이 뭐냐면 스트레스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결벽증이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악수도 잘 안 한다더라고, 이런 사람들은. 악수하고 나면 손 씻고 가야 된다는데. 그것도 참 문제다, 그죠? 너무 지저분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깨끗한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나칠 정도로 정직하려고 하고, 지나칠 정도로 깨끗하려고 하고, 그죠?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위에 보니까 천간의 조합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용신을 잡으려면은 이 용신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수로 용신을 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금수종으로. 금수종. 이해가지고, 그죠? 금수종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화는 죽었고, 을목도 건도 없어. 지일간도 건도 없어. 그럼 금수밖에 없네? 금수종이네?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더라고. 경험상 우리가 학교가 아니고, 우리가 계속 정석적으로 공부해오면서 이걸 금수종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실제 임상을 해보니까 이렇게 잘 안 맞더라고요. 내 격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목화로 보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저는 목화로 봅니다. 자, 천간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만 있으면 놓치지 않겠다는 말이 사람의 심리. 얘기했던 이유가 그 얘기입니다. 목화 얘기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대학은 안 되죠. 실제로 목화가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은 특히 이제 밑에 보니까 목도 없고 화도 없네. 이런 사람 묘가 들어오면 참 안 좋겠죠. 묘충이 일어나게 되면, 그죠? 그 다음에 와가 들어오도 좌우충이 일어나도 좋지 않습니다. 쓰지는 못합니다. 그죠? 쓸 수 있는 건 인목이 들어왔으면 쓸 수 있겠네요. 목화 같으면. 그 다음에 사도 별로 도움이 안 되네. 사유축이 돼갖고. 미가 들어왔다든지, 술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경우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술도 되네. 또. 어쨌든 이 용신이 미약하면 미약할수록 그 사주는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신은 뭡니까? 불과 손상이다. 그죠? 불과 손상. 불과 손상이 뭡니까? 손상받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건강해야 돼. 아주 튼튼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건강해야 된다는 게. 그죠? 벌써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도 되나 보게. 자, 을목에서 병화를 만났다. 이러면 아름다운 꽃이 찬란한 빛을 받아 빛나는 격이다. 염량여화죠. 똑똑하고 미인이며 표현력이 뛰어나다. 재물을 덕한다. 홍굴대에 우승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을목인 사람들은 일단은 병화를 만나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견면도 뛰어나기도 하고 또 얼굴도 잘생기고 또 여자 같으면 이쁜 사람도 많아요. 을목에서 병화를 만나기. 왜냐? 꽃에다가 햇살을 비추고 있는 모양이니까. 그죠? 근데 을목에서 병화를 비추는 이 모양이 만약에 해자축 달에 태어나게 되면은 역마성으로 보기도 합니다. 역마성. 겨울에 그 꽃이 햇살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목화통명에 의하면서 간목의 병화, 간목의 정화, 을목의 병화를 얘기했는데, 을목일간이 해자축 달에 태어났는 경우에는 을목에서 정화를 만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귀한 꽃으로 봅니다. 온실속의 꽃으로 본다는 뜻이죠. 그래, 해자축 달을 빼면은 나머지는 을목에서 정화를 만나는 게 아니고 병화를 만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해자축 달, 그러니까 무조건 을목이 정화를 만나면 좋지 않다. 이런 게 아니고, 그죠? 겨울에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을목에서 신금, 아까 전 좋지 않은 케이스 중에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걸렸네. 이전체약, 날카로운 가위로 꽃을 자른다. 일반 직장 근무에 맞지 않는다. 남편 복도 없다고 봐야 되겠죠. 직업성에 있어서도 불리하다는 뜻입니다. 이 관성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을목에서 개수가 된 청초초로 그래가지고 비와 이슬을 먹으면 연꽃이 아주 예쁘겠죠. 대인관계가 좋으면 남의 힘을 이용하여 뻗어나간다. 그러니까 을목에서 만약에 그러면 수가 넘쳐버리면은 그래도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그죠? 음란하다 그러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26번 한번 봅시다. 축수도 하라고 해요. 축수도 하라고 수가 넘쳐버리면 그러면 이제 연꽃이 떠내려갔다는 뜻인데 음란하기가 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사주측경 해석을 보면 시상, 상관, 관불교는 식모만하고 기생. 아까 똑같은 말이다. 그죠? 앞에 4번하고 공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에 그죠? 저 6번하고
4분의 1고 앞에 문제죠. 그 다음 사람마다 모두 8자는 같은데 그 길흉은 다양하도다. 2번 시간의 을일병시 상관되어 남의 집에 이름 불리우는 사람이다. 그 희상 상관은 뭐라 했습니까? 당정사원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죠? 남의 집에 이름을 불려주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서비스 업종에 이렇게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죠. 사주가 좋고 그 다음에 운이 좋고 학벌도 있고 그러면은 뭡니까? 예술가 쪽으로 빠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생 100년 생에 가시밭길 천리로다. 가시밭길 써놨네. 남성과 합, 즉 결혼 생활은 우레같이 만나서 벼락같이 떠난다. 계속해서 바뀝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남자한테 정착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결혼하면 할수록 구간이 명간이야. 구간이 명간이 뭐예요? 이 사람 병이 뭐예요? 관성이잖아요. 그죠? 관성이면서 금입니다. 첫 번째 A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이놈 보니까 내 두드려 패고 말이야. 아주 사기꾼이네. 그래서 헤어지고 B라는 사람을 두 번째로 만나서 아이고 이놈 한 수 더 뜨네. 나 얘는 또 나을 줄 알았더니 그죠? 세 번째 만나니까 C라는 놈을 만나서 그때 먼저 아주 막 그냥 남자가 보면 막 치를 떨어 치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막 다시는 남자 하면 남자로 말하지 말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사람이 오히려 그 종교계 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남자 아무도 안 만나고 아예 선임이 되었다든지 수녀가 되었던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의외로 극과 극은 같이 통한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명으로 암으로 관사를 모았으니 몇 번이나 분단장을 얼룩지었는가. 분단장을 얼룩지 참 재미있는 말을 표현했는데 분단장을 얼룩지었는가. 분단장이 얼룩이 지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울었다는 말이죠. 그죠? 울었다는 말이 아주 시적인 표현이네. 재혼에도 아직 미진하여 6번 시집가는 못 면한다. 이거는 뭐 몇 번 간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6번이 아니라 4구번이니까 9번 가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병화 내 아들이 자수 살에 앉았으니 그 자손 두기가 매우 난하도다. 어렵다는 말이죠. 만약 자손을 둔다고 하면은 그 자손 객지에서 수의 행액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네. 살은 왕하고 비겁은 없어 형제는 매우 고독하도다. 이게 왜 형제가 고독합니까? 이 살이 너무 강하니까 광급 비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내 형제하고 나는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 형제가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해갑니까? 이 사람 벽화살이 없어도 자기 형제가 죽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평관이 월주에 이렇게 함부로다가 이렇게 강한데 부모 형제 중에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관성이 광급기회를 해가지고 내 형제 중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주는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살은 왕하고 비겁은 없어 형제는 매우 고독하도다. 10번 을목이 태왕한 금을 만나 신경통 그 다음에 관절염에 욕을 본다. 아까 얘기했죠, 그죠? 신경통이라든지 신경성 그 다음에 뇌출혈 뇌출혈하고 뭐 비슷한 거 있죠. 뭡니까? 뇌경색 그렇죠. 그런 거 그죠? 그런 쪽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좀 심하게 단명사주입니다. 단명사주. 이 사람 오래 못 살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만약에 이게 뭐 쪽으로 오지는 않겠네. 그래도 금 쪽으로 오지는 않겠네. 역순으로 돼가지고 신유 임술로 넘어가겠네. 그래 해사 쭉 지나가 버리고 그죠? 거기다가 이게 지금
쓰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응? 이 사람 어느 때 위험하다 그랬습니까? 이게 임술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임술, 계획, 가짜, 얼추, 병인, 정묘, 무진, 그죠? 이런 거는 뭐 그냥 지나갑니다. 그죠? 별로 좋지는 않았을 뿐이지. 그죠? 이해갑니까? 유축이, 병인은 그나마 좀 낫네요. 이게 제일 낫네, 이 사람한테. 그죠? 제가 보기엔 병인한테 제일 좋은 걸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입니다. 이 사람도, 참 이것도 목이잖아요. 이거는 목이지만 이래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이 사람 일간의 목인데, 아까 용신을 목으로 잡았다면서. 그럼 일간의 근이 무너지고, 용신의 근이 무너졌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그죠? 거기다가 일지도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망 시기라든지 그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시기를 찍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일간의 근이 무너졌을 때, 용신의 근이 무너졌을 때, 일지가 형충됐을 때, 이 사람은요, 묘목이 들어오면 세 가지 한꺼번에 다 일어납니다. 그죠? 어디가 깨지겠어요? 금이 깨지겠어요? 금이 깨질 일이 없지. 금 깨지는데. 그죠? 그럼 뭐가 깨지겠어요? 목이 깨지면. 목은 바로 내 목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럴 때 좋지 않다는 뜻이죠. 이럴 때는, 물론 해달쭉 이럴 때는 지 사기가 좋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갑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위험합니다, 묘목은. 병인 내용이 좋은 것을 보이네요. 그죠? 병인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목이 약하여 두통, 그죠? 뭡니까? 편도선이죠, 편도선. 잘 앓고, 간이 약한 것, 팔자송환이라. 사방 돌아보아도 의지할 곳 없으니 나의 마음에 의지하라. 의지할 곳이 없다, 이 말이죠. 사주가 좀 불우하죠, 이런 사주는. 자, 1번은 개유일주는 비 맞은 닭으로 금생수가 어렵다. 일찍 유검은 결벽증으로 배우자 복이 없으며 특히 유검이 겹치는 경우는 결벽증의 정도가 더욱 심하여 또한 유검은 스트레스를 뜻하는 자이다. 당연히 유검 하나도 결벽증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세 개나 있으니까 더 결벽증이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자기 스스로가 힘들어요. 자기가 힘들어요. 그죠? 남보다도. 이렇게 되면 시상관이 있고 자유기문에 자유기문 세 개가 있는데 관성의 기문으로, 관성의 기문이죠. 관성의 기문 이것도 골치 아픕니다. 이것도 이상한 놈 만나죠. 이래 되면 정신질환이 의심스러운데 배우자가, 그죠? 예를 들자면은 정신병이라든지 아니면 의처증이 있다든지, 심각하면 이제 변태, 심각하면 불감증인데 정신병자죠. 이 사주는 조우가 안 돼서 파격이다. 즉 다시 말해서 남편성이잖아요. 남편성 자유귀, 자유파 이렇게 되어 있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정신질환자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의처증이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어떤 변태성이 있을 수 있다, 그죠? 네 번째는 알코올 중독자. 다섯 번째는 건진상감 이런 거, 그죠? 그 이상한 그런 남자죠. 이런 사람들하고 인연이다. 안 그래도 지금 이 사람은 병이 지금 금인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상한 사람 만난단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더 독한 놈 만난다 이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자가 관성이 용신이다 이래 되면은 당신 10번 시집 가시오 이런 말 할 수 있죠. 물론 뭐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래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안 되겠지만 그만큼 관성이 좋다는 뜻입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저 사람 보니까 40살 때가 재혼했는데 그 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 만나서 저 사람 50살 때가 사모했는데 더 좋은 사람 만났는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얼목의 병화는 영향력으로 아주 소중한데 그만
건이 없어 쓸 수가 없으며 또한 일간의 건도 없어 세상에 의존할 곳이라고 없다. 고독하네. 가을의 신금은 물상으로 설인데 육친으로 남편으로 금왕지의 신금이 너무 힘이 세요. 이 깡패입니다. 결혼함과 동시에 몸에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주말부부 하다가 갑자기 남편이 왔다 가게 되면 알아두고 일주일 동안 이 사람은 남편과 같이 있으면 아파 이 사람은. 하여튼 뭐만 제압니까? 저 사람 멀쩡하더니만 말이야. 남편 왔다 가고 나니까 고마워 또 몸이 안 좋네. 어떤 사람은 뭡니까? 어떤 여자는 관성이 용신인 경우는 뭡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얼굴도 막 이상하게 막 그 여드름도 나고 막 불퉁불퉁하고 있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얼굴을 막 야구상하게 막 고상하게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보셨죠? 네. 그게 바로 관성이 용신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남자 만나고 난 다음에 그전에 얼굴이 그렇게 없던 얼굴이 처음 때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막 이상한 얼굴이 나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걸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성을 번개처럼 만나 우레처럼 헤어지는 팔자로 극신약의 자유기문으로 본인의 정신병 도움이 됩니다. 번개처럼 만나 우레처럼 헤어진답니다. 얼마나 급박합니까, 그죠? 참 지루할 여가 없겠네. 하도 빨리빨리 바퀴 사서, 그죠? 교체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렇죠. 자, 그 다음 유유자연과 자유파가 있어 너무 깨끗했어. 비가 오면 밖을 나가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많다. 너무 결벽증이 심하다는 뜻이죠. 왜 비가 오면 밖에 안 나갈까요? 먼지 오고 막 이렇게 빗물 튀어오고 이러면은 더럽다고. 그래 안 나간답니다. 이 사람. 그죠? 그 다음에 관성다공으로 얼굴은 예쁜데 정조가 유린당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 뭡니까? 강제 결혼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성 배신 뭐 이 만나는 놈마다 이 사람이 믿지 못할 놈들 만나 계속 배신했었고 정남 박복 이 박자가 틀립니다. 한자가 열골 박자인데 어쨌든 이거는 정에 어떤 난이 있어서 복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약하다. 남편이 포악하다는 뜻이고 인부신음 남편으로 인해서 뭡니까? 내가 신음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가 상가 두 분 시집가고 세 분 시집가고 고한무부 고독하고 춥고 남편도 없네. 참 말을 다 했네. 그죠? 평생 직업 평생 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평생 일하고도 인정도 또 못 받아요. 가련지명 참 불쌍한 지명이다 이 말입니다. 9번 여명의 시상관은 당전사안이라 하여 다방 레지, 식모, 마담, 공원, 서비스업, 가정부, 사원, 호스테스 등의 인연이 있고 귀명의 학원, 가오면, 대회사의 비서직이나 교육계, 예능계에 진출한다. 이거는 계속 반복된 얘기죠. 식신상관에 재성이 있으면 식생제로서 식품, 영양학 등으로 돈 버는 일에 수완이 좋다. 11번 좌우 관살 일주연합이면 곤명은 그 여자 사주에는 부외유부 남편 외에 또 남편이 있다는 뜻이고 부궁불미 남편 궁이 불미하다는 뜻이고 건명은 남자 사주에서는 동서덕자 동쪽에서 아들 낳는다고 서쪽에서 딸 낳는 말입니다. 소실덕자 그러니까 여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뜻이죠. 12번 시상관이 일주와 합을 하거나 식상이 일주와 합이면 남의 자식을 키우는 발자로 학원이나 유치원, 고아원 등을 하여 본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자유파가 되는데 그죠? 자유파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상관뿐만 아니라 그죠? 상관성이 이렇게 일주와 합을 이루는 사람들 있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남의 자식을 키우는 발자라고 합니다. 근데 상관성이 이와 다르게 이렇게 좌우충이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남의 자식을 키울 수 없는 발자라고 합니다.
실제로 내가 재혼을 했다는 이래가지고 그 남자의 자식을 키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거꾸로 남자가 그 여자하고 결혼한 여자가 데리고 저 자식을 키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꼭 여자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식상이 일찍 합을 이루게 되면은 남의 자식을 키울 수 있는 팔자라 그러는데 식상이 형중이 되어 있으면 남의 자식을 키울 수 없는 팔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재혼을 할 때 궁합을 볼 때 이 여자가 아니면 이 남자가 식상이 형중되어 있는가를 보고 식상이 형중되어 있으면은 남녀 간의 궁합은 좋지만 남의 자식을 키울 수 없는 팔자입니다. 이렇게 읽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갑니까? 그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 재혼할 때 그 사람을 키울 수도 있지만은 그 직업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교직 있죠, 교직.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니면 실제로 학교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사직이 낫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식상이 형중돼 갖고 유치원에 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식상이 형중돼 어린이집에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전에 우리 그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뭐 도둑 페퍼사님 들어갈까? 막 패가지고 CCTV 잡혀가지고 구속되는 여자도 있더만. 그런 사람들이 식상이 형중된 사람들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이 애들 별로 안 좋아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13번 할 차례죠. 시상관의 관성이 혼잡되면은 극설교집이라 그래가지고 극설교집이라는 것은 극은 관성이고 설은 식상입니다. 이게 막 얽히고 설키고 있는 사주 있죠. 이 사람은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뭐 비슷하게 안 좋은 사주는 맞습니다.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는 부군 무덕 남편 덕이 없죠. 이가 상가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시집간다는 말이에요. 창기천명이라. 창기, 창녀, 기생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천명. 뭐 여자만 그러나 남자도 그럴 수 있죠. 창녀 맞잖아요. 그 다음에 천명이가 천한명이라는 말이고 자덕 구별. 이거 보통 여자 위주로 했는데 자식 낳고 남편과 이별이라는 뜻이고 엄탐무치. 내가 음을 탐하고도 수치스러움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극설교집에서 창녀들이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룻밤 잠자리 이런 별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하긴 그런 생각이 있으면 뭐 그런 업을 하겠습니까? 그건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화류계 그죠? 화류계 알죠? 서비스 업종에 종사한다는 뜻입니다. 14번 여명의 인수가 많거나 남명의 식상이 많으며 조우가 안 되어 있으면 무자식이거나 땅만 가는 경우가 많다. 여자 사주에서 인수가 넘치면서 조우가 안 된다든지 남자 사주 식상이 넘치면 조우가 안 된다. 이러면 무자식 팔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만 가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15번 여명의 인수가 자식궁에 있거나 남명의 식상이 자식궁에 있으면 자식복이 없으며 자식권을 반드시 들어서 사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 사람은 지금 인수가 여기 있네. 그죠? 시주가 뭡니까? 원래 자식궁 아닙니까? 자식궁, 후손, 그 다음에 아랫사람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자식궁에 뭡니까? 자식궁을 극하는 인성이 있다는 뜻이죠. 여자 사주에서. 그죠? 여자 사주에서 우리 오행목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식궁인데 인극식이잖아요. 그죠? 자식궁인데 이 인수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식과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런 뜻이고 그럼 남자 사주는 반대로 얘기하면 자식궁이 식상이 있으면 안 되겠죠. 식상은 뭡니까? 남자 사주에서 자식은 관성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식극관이 되니까, 그죠? 자식이 안 된다. 아니면은 실제로 여자 사주에서 대운에서, 그죠? 인성이 오는 대운 이럴 때는 특히 늙어서, 그죠? 어머 모시겠다고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불효해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옆에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돌보는 게 낫다는 뜻입니다. 같이 돈 것보다는, 그죠? 그 다음에 남자 사주에서 식상 대운이 들어왔다.
나이 먹고. 근데 아들이 아버지 내가 모시겠습니다. 이러면 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주 심하면 자식이 죽는 경우도 있답니다. 자식 하는 일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식 하는 일이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든답니다. 내가 남자인데 내가 식사문이 왔어. 그럼 내 자식이 그렇게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 불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내가 여자야. 내 자식이 있는데 내가 인성문이 왔어. 그럼 내 자식이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든다는 뜻입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이해갑니까? 그 뜻입니다. 왜 그런지 알겠죠? 그죠? 극관계에 들어서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편관은 강하고 비겁은 약해서 형제가 외로우며 고독하다. 특히 월주 편관은 덕거래하며 외자이거나 형제가 있어도 남남처럼 사는 팔자다. 남남처럼 사는 경우도 있지만 형제가 죽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전에. 그죠? 정관이 있는 여자는 부드럽고 다정다감한 남자를 좋아하지만 편관이 있는 남자는 과묵하며 카리스마가 있고 직선적인 남자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정관이 있는 남자는 뭡니까? 아주 다정다감하고 공명정대하고 아주 상상거리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편관이 있는 여자는 너무 남자가 여성처럼 상상거리는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편관은. 뭐 남자가 왜 이래 이런 식으로. 그죠? 남자 좀 남성답고 말이야. 과묵한 그런 남자들 있죠. 그죠? 그런 남자를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18분 보니까 관살 혼잡 다봉이면 도처의 다직이다. 도처의 내척밖에 없어. 사고 묻힌 사방을 돌아봐도 내한테 친근감 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친근하게. 그 다음에 고독 완강 시비 충돌이 많고 그 다음에 학원 부진 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 중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재성 많은 사람하고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직업 다변 관살 다봉이거나 아니면 무관인 사주에서 직업 다변이 많아요. 관살 다봉은 뭡니까? 직업이 온 세상 직업을 다 가져보라는 팔자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저것 가지고 다변이 자주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관성이 아예 없는 사람은 세상 직업이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래서 직업 다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비슷하죠? 다자고자라는 말 들어봤죠? 많은 것은 없는 것 같다는 말. 그 다음 평생 관제수가 있다는 말이고, 노다공소. 노력은 많이 했지만 공이 적어. 그러니까 일할 만큼 어떤 보람이라든지 어떤 성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 사람은 내가 남자한테 싹까지 해줘봤자 내한테 남자는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불만을 욕먹어도 먹습니다. 동서덕자 동쪽에서 아들 하나 낳고 서쪽에 가서 또 아들 하나 낳고 딸 하나 낳고 소신덕자 인자패가 집이 망하는 것은 전부 자식으로 인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모처가 불합하고 엄마와 처가 화합이 안 돼. 또 쉰쇠 잔질이니까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들어봤죠? 관성이 이렇게 많으면요 내 몸 아프다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여기 아프다 아이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이런 사람 있죠. 불현무자 그렇지 않으면 자식이 없거나 남자 사수 보고 관성이 많았다고 아이고 자식 많네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다자무자라는 말 들어봤죠? 자식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덕귀자 나이 먹고 귀한 자식을 가질 수도 있긴 있습니다. 소인빈천 소인이고 그 다음에 빈하고 그죠? 빈곤하고 천하다는 뜻이죠. 비호척빈 이거 무서운 말이죠. 이 말 요절하지 않으면 가난을 면하지 흑수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참 안 좋은 말이죠. 여명은 대흉 굉장히 좋지 않다 이 말이고 자체가 안 좋은 말 자체불미 그 다음에 강제결혼 결혼도 강제로 어떻게 뭐 그 남자 어째가 어쩔 수 없이 결혼합니다. 정조유린 이성배신 화가진여가 뭐예요? 화가 아티스트 화가 뭐 그림 그리는 화가가 아닙니다. 꽃다치에서 그리가짜 아닙니까? 그죠? 화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본분안에 본 남편과 해로하기 어렵다는 뜻이고 정남박복 정에서 난이 나서 복도 굉장히 좋지 않다.
그 다음에 남편 포악. 남편이면 깡패예요, 깡패. 인부 신음. 그 남편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고, 이 신자 틀리네. 그 다음에 본래 겁부. 본래 자기 자신도 또 그 겁부를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가 삼가. 두 번 시집가고 세 번 시집가고. 고한 부부. 아까 반복되네. 고독하고 춥고 남편도 없고. 평생 직업, 평생 일해야 되고. 일가 부양, 이 가짜는 직가짜로 바꿔야 됩니다. 한 가정을 부양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팔자 항탄 가련지명이라. 불쌍한 지명이라 이 말이죠. 다음 페이지 19번 한번 봅시다. 남자가 정제가 있으면 다정다감하고 애교가 있고 정숙함에 알뜰하여 살림잘하는 여자를 좋아한다. 20번 남명에서 일지 편제 타주에 편제가 있으면 술집 여자와 예쁜 여자를 좋아하며 한 여자의 만족이 안 되며 추색을 좋아한다. 이 편제라는 게 술, 여자, 꽃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21번 여명의 관성이 없으면 남자 마음 모른답니다. 반대로 또 남자 명에서 재성이 없으면 여자 마음을 또 모른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만나기도 잘 만나는데 헤어지기도 좀 잘한답니다. 내가 뭐 니밖에 없나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 뭐 세상에 니밖에 없나? 남자 니밖에 없어? 똑같이 알아본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얼목은 신경으로 이 사주는 월지가 금왕지로 금금목이 심하여 신경통, 관절염, 골통. 골통이 머리죠. 두통. 골통은 두통이나 뭐 치통. 치통은 치아죠. 관절염 등의 질병이 우려된다. 마취사 있죠. 마취사. 마취시키는 사람이죠. 마취사라면 금이 있어야 한다. 유금은 마취를 뜻하며 을목은 약초를 뜻하는데 사주의 을목이 귀신이 되면은 대마초를 접하기도 합니다. 대마초 피는 사람들이 을목 귀신인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통 이 을목이 그 아까 머리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을목이 계실 때 아까 전에 이런 사람들 그죠? 이 사람 지금 묘대우로 오게 되면 멸충이라는 거 보통 어느 질병이 위험하겠어요? 뇌출혈, 뇌경색, 중풍 있죠 중풍 그죠? 이 바람 아닙니까 바람 그죠? 거기 걸려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을목이 계실 때 중풍 걸린다는 말을 합니다. 대부분 보면은 올해 같은 게 중풍 걸린 사람 많습니다. 실제로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한 주에 한번 들어보세요. 묘충이니까 네, 실제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내년에도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술중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진토 속에 있는 을목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해가 거의 정해져 있죠. 그죠? 이 사람 같은 경우 원래 몸 더 안 좋지 이제 지금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해입니다. 이 사람은 사주에서 묘유술 철쇠개금이라는 말 들어봤죠? 철쇠개금 철쇠는 뭡니까? 자물통인데 개금 열개자 열어주는 그 키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철쇠개금이 이 묶여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을 구제해준다는 뜻입니다. 할인업종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라든지 역학, 육술가도 할인업종에 포함됩니다. 변호사, 한의사, 상담사 등의 직업에 적합하다는 뜻이 되겠죠? 묘유술이 있는 사람도 있죠. 묘나 유술. 그 다음에 운에서 묘목이 와서 묘충이 되면은 신경계 질병이나 갑상선, 그 다음 편도선 수술이 우려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하면 목숨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죠? 용신법. 격국으로는 평관격이죠. 그러나 일간에 근이 없으므로 모자멸자, 모다멸자를 해가지고 볼 수도 있는데 목화용으로 쓰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모다멸자가 되면 뭐냐면은 목화로 잡아놓고 청강과 청강글자가 합되는 글자 예를 들어서 무가 들어왔다든지 병이 들어왔다든지 신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운세는 좋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7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